안녕하세요. 정원교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이제 쥐새끼에 놀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쥐에 대해서 남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녔는데 1년이면 봄, 가을에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내야 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이제 두세 개를 꼭 내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전국의 그 쌀창고에서 쥐들이 먹어치우는 양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부가 학생들을 동원해서라도 쥐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자유당 시절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철사로 엮은 쥐틀을 사다 산채로 쥐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이 일을 무척 재미있어 했는데 쥐를 잡기만 했지 정작 꼬리를 잘라서 저한테 학교 갖다 내라 그렇게 주진 않으셨어요. 잡은 쥐는 이제 물에 담가서 익사시켜가지고 마당 한 구석에 묻었습니다. 그런 그 쥐를 이제 산채로 잡는 쥐던 말고 쥐틀 말고 철커덕 이게 용수철 강원 용수철을 철커덕하고 해서 즉석에서 이제 죽이는 그런 쥐덫도 이제 가끔 썼는데 그 나무 위에다가 이제 그 용수철로 그 만드니까 그 나무에 그 쥐 피가 이제 이렇게 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냄새도 잘 맡고 이제 의심 많은 요 쥐새끼란 놈들이 그다음부터는 좀처럼 물지를 않아서 이제 효과가 별로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부가 청산가리를 섞어서 만든 사이나라는 그 쥐약을 만들어서 민간인들한테 나눠줬는데 쥐도 많이 죽이긴 했지만 죽은 쥐를 먹은 고양이 또 개가 이제 순환을 많이 당했죠. 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용 사이나 먹고 자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살을 그런데 이제 쓰기도 했고 또 집에서 이제 보관을 잘못해서 어린애들이 먹고 이제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치였기 때문에 자칫 그냥 쉽게 먹고 그냥 죽는 거죠. 쌀이나 청산가리니까 뭐 먹자마자 금방 죽습니다. 제가 이제 그 3학년 때부터 뭐 쥐를 잡아서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4해 전 피난 생활 때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삶은 소쿠리에 이제 보리를 이렇게 삶아서 쉬지 않게 소쿠리에 담아서 부엌에 그 빨랫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습니다. 여름이면 바람도 통하고 이제 쥐도 못 건드리게. 그런데 그 쥐새끼가 이렇게 빨랫줄을 거꾸로 매달려서 한 2-3m를 이렇게 전진해 가지고는 소쿠리에 도착해 소쿠리에 있는 보리를 먹으려고 요리조리 애쓰는 모습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피난 시절에. 뭐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쥐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기억에 남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제가 이제 중학을 입학해서 2년 동안은 용산의 그 가롤동에 있는 쌍물다리 그 앞에 있는 큰 누나 집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 개동에 있는 그 댁에 그 제일 제가 큰 누나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일 어른이 누나의 시아버지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보여준 일인데 그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안동에서 집 짓는 대목을 했어요. 그때 집 짓는 사람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건축가죠. 현대식 용어로 대목을 했던 이분이 나무로 이렇게 쥐틀을 만들어서 뭐 한 20cm, 20cm에서 길다란 한 7-80cm 되는 쥐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문을 올려놓고 그 안에 맛있는 걸 넣어두면 쥐가 그걸 먹으러 들어갔다 찰까덕하고 이제 그 쥐틀을 만들어서 쥐를 산채로 잡았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 마대에 내서 이제 마당에서 패대기 쳐 죽이거나 석유를 듬뿍 뿌려서 마당에서 불을 태워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불 붙은 쥐가 이제 마당에서 그냥 뱅글뱅글 몇 바퀴 돌다가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쥐를 죽이는데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당신 어머님이 젊어서 시골에서 자다가 왕쥐, 큰 쥐에 물려서 왼손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잃어버렸는데 그 복수를 하는 거라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보다 한 서너 살은 위였던 그 큰누이 시아버지가 50 중반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참 이분이 참 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말고 이제 제가 쥐를 가까이에서 보고 아주 소름 끼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7, 8년 후 21살인가 군대에 입대했었습니다. 제가 김포에 있던 11전투비행단, 그 11전투비행단이 지금은 성남리로 옮겼다고 그러던가 뭐 그러는데, 그 11전투비행단 사령부 관리처에 쫄병으로 3년 내내 복무를 했었습니다. 3년도 모자라서 김신조가 68년 1월 1.2.1 사태라고 그러죠. 청와대 습격한 그 덕분에 또 5개월을 보태서 무려 41개월을 그 김포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대 BX에서 꼭 1년을 근무했는데 바로 그때 겪었던 일입니다. 육군에서는 이제 물건 파는 걸 PX라고 그럽니다만, 이제 공군에서는 베이스 익스체인지, 그래서 BX라고 합니다. 그 BX에서 제가 1년을 꼭 근무를 했는데, 여럿이 함께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기합도 받고 뭐 쫄병이니까 심부름도 하는 그런 내무반 생활 대신에 BX 근무는 이제 저보다 하급자 대원 하나와 이제 매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근무를 했는데, 제가 어느 일요일 아침 혼자 자고 있었는데 무슨 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물건 파는 홀에 나와서 보니까 중간 크기의 쥐 한 마리가 내복 셔츠를 넣어두는 그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열장이 그때 요만큼 열려 있었는데, 뭐 군 병영이란 데가 이제 쥐가 득식을 내는 곳이라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지만, 문득 일요일 단잠을 깨운 요 괘씸한 놈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는 이제 얼른 한 뼘쯤 열려 있는 진열장 문을 닫고 밖에서 요 놈을 제가 놀려댔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긴장해서 이제 이렇게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제가 문을 한 5, 6cm쯤 열면은 날 내보내나 보다 하고 얼른 왔다가 또 제가 닫으면 또 다시 가고, 또 왔다 또 열어놓으면 또 왔다 다시 가고, 그렇게 한 7, 8번을 하더니 나중에는 그 쥐가 아주 눈빛이 새파래져서 저를 향해서 이제 유리문을 이렇게 빡빡 긁으며 말하자면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이제 서로 그런 거죠. 뭐 이 쫄병놈이 감히 서생원을 놀려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쥐가 슉슉 소리를 내며 눈이 새파래서 유리문을 긁어대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쥐를 이제 덫으로 잡거나 산채로 잡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20여 분을 정면에서 쥐하고 대견하면서 슉슉 소리를 내는 놈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쥐 눈빛을 가까이에서 아주 살피고 관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내로남불당 후보 이재명을 보면서 그때 그 쥐새끼 눈빛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주 똑같았습니다. 뭐 설마 사람 눈이 쥐와 같겠어? 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쥐를 한번 잡아서 유튜브로 찍어서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정도로 그때 봤던 그 쥐의 눈과 이재명의 눈빛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의 눈빛이 쥐새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굴뚝 같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 않기로서니 쥐새끼 눈빛에 비유하다니 하는 비난이 있을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쥐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데 버마의 왕쥐라는 덩치가 큰 토종쥐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큰 놈은 약 4kg까지 나간다고 기억합니다. 과연 그 후 제가 1990년부터 4년을 버마의 수도 랑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집에 그 담을 끼고 흐르는 수궁창에서 한 4근 정도, 약 2.5kg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쥐를. 버마의 왕쥐입니다. 뭐 아직도 그럴 걸로 생각하지만 그 옛날 수도 랑군은 하수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보수를 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몽땅 길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수도를 해놨지만 이게 물 흐르는 곳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궁창입니다. 뭐 뱀도 살고 쥐도 살고 쪽제비도 살고 개구리, 두꺼비도 그 하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이제 뱀의 머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두꺼비가 뱀의 머리를 물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런 게 참 경사가 날 징조다 그런 설명이 그 사진에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뭐 흉보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있던 그 당시 미얀마 버마에서는 활주로에 세우던 여객기에 쥐새끼가 숨어들어 있다가 비행기가 뜨니까 비행 중에 좌석 사이를 질주하는 바람에 놀란 승객들이 법석을 떨고 그 바람에 이륙했던 비행기가 다시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전선줄이라도 물어뜯었다면 그 비행기에 탄 몇십 명이 공중에서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미얀마 항공을 타지 않았습니다. 또 우기에는 습한 활주로에서 밤사이에 뱀도 떡하니 비행기에 올라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쥐는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씨를 말려도 눈곱만큼도 자연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이나 생태계에 전혀 이로운 일을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번식도 뛰어나서 쥐 한 마리가 한 쌍이 1년에 120마리까지 새끼를 난다고 합니다. 쥐가 멸종될 일도 없지만 혹 멸종이 되더라도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뱀, 쪽제비, 여우같이 이런 동물들이 배를 고른 일은 없습니다. 핵폭탄으로 지구가 몇 번을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쥐입니다. 나머지 둘이 바퀴벌레와 개미라고 하죠. 야간에 그 주방에 쌓아둔 계란을 먹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계란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핥아먹는다는 그런 놈이 바로 쥐새끼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모두 숨어서 합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를 감추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숨기고 법인카드를 제 돈수도 타면서도 오리발 내밀고 한 것도 모두 지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쥐의 특성을 갖춘 인간이야말로 백해무익합니다. 그 쥐새끼 닮은 이재명이 연관된 사건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지 두고 보시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런 쥐새끼 같은 인간은 꼭 있습니다. 조국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튀어나오고 이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준석이 또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의 앞날이 험난합니다.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이준석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은 없이 대장동 사건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거나 심지어 그때 수사한 검찰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배우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초점을 흐렸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더니 이 말은 쏙 들어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자기가 시장을 했던 성남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준석도 똑같습니다. 여자와 잤느냐 안 잤느냐를 묻는데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은 없다. 동문서답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조마조마하며 10% 정도의 큰 표차로 이길 선거를 0.73%로 아슬아슬하게 끌어내린 주범도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이 두 번의 선거를 이긴 정당의 당대표란 소리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만 해도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을 때는 그래도 속에 머리에 좀 들어있길래 했지 무턱대고 젊었다는 그거 하나만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처럼 국제 문제에 정통하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격조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국회의원 하나쯤은 이제 한국에도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준석이 테이프를 끊어주기를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니 술수, 말재주, 그리고 남 비판하는 데에만 이골이 나 있는 기성정치인의 못된 점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배워서 갖추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철학도 비전도 없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더니 당대표가 된 후로는 내로남불당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제대로 된 반격을 보여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속고 보수도 속았습니다. 이준석은 이 기회에 국민의힘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당을 만들어 보수를 양분시킬 테니 껴안고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에 두면은 말 그대로 내부 총질로 가뜩이나 수적 열세에 있는 보수의 힘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흡사 전쟁터에서 전면의 적을 막으랴 옆에 배신자 신경 쓰랴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이준석은 당당하게 자기 말대로 이준석의 정치를 하십시오. 지지자들과 당을 만들어 이준석의 정치를 하십시오. 보수를 핑계대고 보수를 공격하든 좌파를 공격하든 그런 비열한 짓 하지 말고 나름대로 정치를 하십시오. 보수의 가면을 벗고 선명한 이준석의 길을 가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아까울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쥐새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얘기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준석 얘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네요. 감사합니다.